한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네. 미국 대통령 누가 될까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내기 안 하셨어요 혹시? 전 속으로만 살짝 예측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다시 트럼프를 선택한 거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앞서도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측은 뭐 경합주 상황에 따라서 길게는 뭐 일주일까지도 당선자가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그랬죠. 개표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줄곧 트럼프 후보가 앞서더니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쯤 돼서 뭐 하루도 채 안 돼서 그냥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선언해 버렸으니까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뭐 대선 후보들 간 대선 정책, 미국의 이 정책과 우리 경제의 영향 이런 거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상대적으로 예측도 좀 가능하고 여러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민주당 쪽이 조금 우리에겐 유리해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인지 실제로 미국 대선 윤곽이 나오는 그 당일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환율도 그랬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는 하락했고요. 환율도 굉장히 뛰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그대로 내보였습니다. 환율 1,4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 트럼프 스톰, 트럼프의 폭풍이 몰아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세기의 폭풍일까요? 우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시대를 한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마 했던 일들을 서슴없이 그냥 실행을 했고 발언도 뭐 거침없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집권에서 보여줄 그의 행보가 더 걱정스러운 건 그것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대선 중에 나왔던 공약 중에 보편 관세 부과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관세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무역 적자를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은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으니까 이제 관세는 미국으로 물건 수출하려면 옵션 그냥 당연히 붙는 옵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주력이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팔 물건을 미국으로 가져가면 가격에 관세가 부과되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그렇죠. 가격이 비싸지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니까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이 거대한 무역 적자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건가요,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2010년 이후에 연간 한 5천억에서 6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700조 원에서 한 840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도에 확 늘어요. 그래서 9천억 달러 정도까지 육박을 했고 2022년도에 9,448억 달러까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우리 돈 계산해 보면 1,300조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이렇게 뭐 무역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이걸 해소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국가들이 어디냐? 이른바 10대 무역 적자국 미국 입장에서 뽑아보면 1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1위고 중국하고 무역해서 제일 손해보고 있다. 미국은. 2위가 멕시코, 3위가 베트남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8위예요. 이게 올해 8월까지 수출 누적 데이터를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상황은 바뀌지만 1, 2, 3위는 거의 안 바뀌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445억 달러의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은 7위고요. 대만이 6위. 이렇게 3개국이 순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6, 7, 8 요 순위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대만이 미국의 적자를 크게 보게 하는 이유는 최근에 대만이 반도체를 워낙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대만에서 들여오는 수입 물품이 늘어나면서 대만이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중국이 일으키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한 중국의 4분의 1 수준, 멕시코보다는 반 좀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타겟 국가 10개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요.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품 가격을 높이려고 해도 네. 만약에 환율이 지금처럼 달러가 강하고 상대국 통화들이 약해져 버리면 이거 뭐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관세 부과해서 가격을 높여놓으면 수입물에 대한 가격을 높여놓으면 달러가 강해져 버리면 달러로 환산한 물건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관세 부과 효과는 떨어지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약달러를 유도하겠다라는 정책을 얘기를 하죠. 그래야 미국 기업들의 수출도 유리해지고 보편 관세라는 장벽의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무역 적자 해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약달러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반면에 그 트럼프 당선인은 오직 USA, only USA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무역 장벽 높이고 미국 내 제조 시설도 만들고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미국 경제의 체력은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미국 경제는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강달러 요소이기 때문에 나는 약달러를 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 이게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엇박자가 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가 당선인에 확정되자마자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연출하는 이유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1,400원,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씀 주셨는데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세계 주요 통화 6개하고 비교해서 달러 가치를 비교한 지수가 있는데 네. 이게 보통 코로나로 인플레가 오기 전까지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달러가 약해지면 뭐 100 아래로 떨어지고 강하다 그러면 100 위로 올라가고 100 초반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100선 위에서만 놀았거든요. 오. 근데 당선인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게 104, 10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율 원화 환율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1,300원대는 뭐 일반화 될 거고 잘하면 달러가 좀 강하다 그러면 1,400원까지도 오가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로 가면 그래도 이거보다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나 약달러를 유도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당분간은 어쨌든 1,300원 후반대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거의 뭐 축제, 네. 환호 분위기거든요. 일단 친기업적이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니까 이거 당연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인이면. 근데 미국 채권 시장은 왜 금리가 뛰면서 막 요동을 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 공약을 살펴보면 네. 공약들 중에 앞서 뭐 그 달러의 가치와 관련된 부분도 뭔가 좀 엇박자가 난다라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양립 불가인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 상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네. 그러면 당연히 국가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돈이 세금이 들어오는 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재정 적자를 줄이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살기 좋게 만들겠다라고 해요. 국가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돈을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선가는 돈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겠죠. 물론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무역 거래를 통해서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는 확보를 하겠지만 네. 이거를 법인세를 깎아주는 걸 다 보완할 만큼이 되느냐? 안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는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되냐?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서 보면 채권의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국채의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채라는 거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사서 만기 때 팔았을 때의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수익률을 결정을 하는데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그 채권이 흔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산 채권을 만기에 팔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아, 그러면 앞으로 국채를 늘리겠구나.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겠구나. 그러니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물량이 많아지고 물량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걸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지고 금리는 튄다.
그래서 이른바 금리 발작이라 하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를 많이 발행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이랑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를 하면서 한국 네. 조선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조선주가 급등을 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아침에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 주가가 뭐 10% 이상 막 튀고 심지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뭐 상한가에 가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네. 이 흐름이 한 이틀 연속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호황 사이클에 들어가 있어요. 네. 수주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선박수도 줄이고 물동량이 줄면서 여기저기 폐업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선박 발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에너지 패러다임이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럽 국가들이 전부 천연가스를 에너지원, 난방이나 뭐 이런 에너지원을 러시아에서 모두 가져다 썼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이 천연가스를 가져다 쓸 때는 파이프를 통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NG라고 부르는데 네. 파이프를 통해서 가져오면 됐었는데 이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가져오냐? 중동과 미국에서 LNG라는 천연가스 선박에 실어서 그걸 가져옵니다. 오. 액화시켜가지고 가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수요가 유럽으로 가야 될 수요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LNG선 발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 업그레이드 수요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뭐 이런 것들까지 겹쳐지면서 기본적으로 조선업 쪽에는 호황 사이클이 있는데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더 주가가 뛰는 상황이 왔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한 한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거는 LNG나 일반적인 선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의 MRO라고 해서 방산 쪽인데요. 네. 그러니까 선박 유지 보수. 그러니까 우리가 해군에 있는 전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선박 유지 보수 시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국 조선 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으로 저희가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리조선 분야는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중국하고. 더군다나 방산이면 굉장히 보안이 중요한 사업인데 미국의 전함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수리할 수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동맹 국가들에게 이 수리를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조선업을 제일 잘하는 나라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우리나라 업체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회사들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 놓고 이 MRO 시장, 그러니까 유지보수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선박 회사들도 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연간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어서 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전력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등은 변수가 좀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시장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혹시나 변할까 지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한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